그 와중에도 다 싹싹 비우셨네. 예. 이제 간단하나마 뭐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Q&A 하죠.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랑 이렇게 지점을 늘릴 때 가장 그 힘들었던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할 때 마이크 나오나요? 네네. 네. 가장 그 어려웠던 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생각하는 프랜차이즈하고 가맹점에서 생각하는 프랜차이즈하고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가 근본적으로 극복이 안 되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들하고의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빨리 정부 당국에서 인식을 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계속 본사의 갑질이다. 뭐 들어오는 물품도 비싸고 그다음에 뭐 이런 수수료도 비싸고 다 그게 이제 불만이 되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야 이게 말이지 우리 레시피 다 흘러나가고 경쟁적인 그 가격 구조도 다 흘러나가게 되면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사는 이득을 취하려는 그 부분이 소위 그 사람들의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통해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가맹점들이 받는 물품이나 이런 거는 누구보다 경쟁적으로 서플라이를 해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상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 경험치에 의하면 점포를 열 때 가장 불행한 점포는 다 시설을 해놨는데 점포를 운영할 스토어 매니저가 없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북에 보면 레스토랑 하는 사람의 제일 큰 재앙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시설을 해놓고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맡을 사람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맡을 만한 레스토랑 스토어 매니저가 준비되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마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철칙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저희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가 그 SBS 스페셜에 그 아름다운 흑역사라는 편을 되게 이제 유심히 많이 돌려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나름 감명 깊게 봤던 거는 한때 정말 큰 부자셨고 또 지금은 또 컵케이크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적으로 꼭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목표나 아니면 그 꿈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실은 좀 굉장히 우연한 기회인데 제가 2월 달에 간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고 3일 만에 119에 실려서 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막 퇴근하는데 막 숨도 못 쉬겠고 땀은 막 빌빌 나고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다가 현관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그 관리 아저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119에 전화를 해서 119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119에 실려서 삼성 서울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 딴 얘기인지는 몰라도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직까지도 119 지나가면 앰뷸런스 잘 안 비켜줍니다. 그 다음에 119 그 구급차가 겉에서 보면 멋있는데 안에서 타면 왜 이렇게 툴툴거려요? 그럼 외풍이 그렇게 심해? 그래서 실려갔는데 그냥 식은 땀이 나고 말도 못하겠는데 이 진통제를 놔달라고 사정이 진통제 안 놔주는 거예요. 진통제 왜 안 넣느냐? 이게
통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처방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쓰기 전까지는 진통제를 못 놔준다. 해서 막 그냥 참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더니 어디야 그랬더니 그럼 무슨 SBS라고 그러는데 거기 무슨 실패한 사람 얘기를 쓴다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실패야. 실패는 사람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진통제 맞고 그래도 그나마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SBS PD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실패한 그런 흑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1등만 전부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1등만 바라보는 얘기는 뭐냐면 10사람이 경쟁하면 1등만 바라보고 나머지 9명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게 사회 현실은 그 9사람이 제대로 처방이 돼야지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소위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게 흑역사에 관한 거를 지금 자기들이 촬영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해서 이제 그 PD를 만나서 흑역사에 관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PD가 물어보는 게 이 지금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도전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저는 그때 이야기한 것이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대충 알고 있죠. 나이 70이에요. 나이 70인데 내가 이제 해가지고 피자헛 때 또는 성신제 피자의 피크 시절에 이루었던 그런 업적을 다시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연 너무 뜻깊게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합쳐보자면 그 피자헛을 시작할 때랑 그 이후에 성신자 피자를 시작하셨을 때 각각의 그 목표라든지 지향점이 확연히 다를 텐데 그게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몇 가지 제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피자헛이 소위 고객들한테 제공해 줘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괜찮은 식당 가려면 다 호텔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호텔에 맨날 들쑥날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제공할 만한 수준의 음식을 서민적인 가격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나왔던 CF송을 그래서 그 컨셉트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즐겨요 피자헛. 그게 빅 히트를 친 거예요. 그게 소비자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피자헛 그거 못 써요. 쓰면 안 돼 또. 왜? 지금 서울의 1인 가족의 숫자가 1인 가구의 숫자가 이미 30%를 넘어섰어요. 다 혼밥 쪽, 혼술 쪽 다 이러는 판에 함께 즐겨 누구하고 함께 즐기냐? 즐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컨셉트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피자헛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신제 피자를 만들 때에는요 딱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뭐냐? 내가 꼭 피자헛을 잡겠다. 그럼 피자헛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피자헛의 최대 약점이 뭐냐? 기름 쓰는 거다. 그게 파파존스가 일어난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저도 기름 써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떻게 하든지 기름을 쓰지 않는 도우를 만들어내 가지고 피자하고 대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름 쓰지 않은 피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의 비버리 힐즈 앞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피자의 장인들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하는 피자 레스토랑이 많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위 훔쳐보자. 저 친구들이 도우를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도우를 어떻게 보관하고, 꺼내서 어떻게 스트레칭하고 하는 거를 훔쳐보자 해가지고 매일 그 피자 레스토랑에 가서 손님으로 가서 먹는 척 하면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주방 앞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그 쳐다보고 흉내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다 터득을 하고 나와서 국내에서 성신이 피자를 도우를 그 당시에 국내로서는 최초로 도우를 이 팬 도우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태리식 피자를 하는 데서 많이 쓰는 게 포카차 그건데 포카차를 만들어서 피자 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안 쓰는 상태로 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피자 독립군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피자헛을 잡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 당시에 떴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소위 이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소송에 걸려서 결국은 성신지 피자를 2007년에 문을 닫고 말았는데 하여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 싸웠던 순간순간은 전혀 후회가 없어요. 사실 질문을 하러 일어났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명 깊게 들은 그 학생의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다 느끼셨겠지만 그 대표님의 프로필을 보면서 나이 70이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신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심정이 요즘 말로는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꼰대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분들의 과거에 빠져 있는 그런 추억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놀란 입장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너무나 감명 깊은 강의였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공FC에서 들은 강의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들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도 그 한 13, 14년 정도 프랜차이즈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브랜드를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운영 세일즈 팀 세일즈 입장에서 한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규 브랜드 런칭하는 팀으로 조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 60대고 70 될 때까지 계속 내가 브랜드를 만들지 못해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를 성공시켜야 되는 업이 제 인생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많이 읽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뵙기에는 너무 깨어 계시고 정말 그 나이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생각은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제가 참고할 만한 제가 그 나이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브랜드 런칭하고 이걸 성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 외국 회사 지금 아마 지금 솔직한 얘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웬만한 외국 브랜드 쳐놓고 저하고 상담 안 해본 회사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수없이 많이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거래를 맺은 경험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의 값어치는 어디 있느냐? 맥도날드의 값어치, 뭐 브랜드 어웨어니스 우수하니까, 피자헛 우수하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매뉴얼이, 와, 이 매뉴얼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의 강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매뉴얼. 그 대신 매뉴얼은 결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둘러서 그 매뉴얼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3박 4일 쓴다고 나온 매뉴얼이 성공적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각 점포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케이스를 AI가 통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듯이 그렇게 축적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게 서두르지 말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보다 조금 어울리지 않아 뵈는 이유는 제가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 매사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게 2011년에 소위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투병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가 몸무게가 80kg 나왔어요. 그런데 암 개복 수술이 우리나라 남자 사망 원인 중에 5대 원인 중에 4가지를 제가 다 걸렸어요. 대장암, 간암, 폐암, 위암, 횡격막암. 이렇게 다 걸렸어요. 그 다음에 간 색전 시술은 무려 6번, 장 유착 3번,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1번.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무게가 80 나가던 몸무게가 57kg로 빠지더라고요. 23kg니까 그 당시에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는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한 건 뭐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수술장에 들어가는데 뭐 여러분들은 다 젊으니까 좀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다만은 수술장에 들어가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천장. 너무 하얘. 그다음에 불이 너무 밝아. 그다음에 너무 추워. 수술장의 그 위생 문제 때문에 날씨 이제 온도를 낮춘단 말이죠. 그냥 옷은 다 벗고 위에 아주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치고 들어가니 너무 추워요. 그 다음에 수술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떼그락 하면서 수술 기구 이렇게 놓는 소리 너무 싫어요. 그런데 되면 사람들이 다 원다고 그러더라고요. 쫄아. 야, 이제 나는 잘못하면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나니까. 그때 마취과 의사가 와가지고 자, 이제 호흡 들이마시세요. 마취 들어갑니다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다 어리둥절하죠. 왜 저러나.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끝날 때 꼬맬 때 이쁘게 꼬매주세요. 그래서 그냥 막 웃고 뭐 이래. 그러면 거기서 우냐 이거예요. 에?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 어떡할 거예요? 아니잖아. 이왕이면 이쁘게 꼬매야 나중에 좀 볼 때도 좋을 거 아니냐 이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사람들이 이게 뭐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어떻게 견디냐. 좋은 건 또 있어요. 좋은 점이. 한 번은 목욕탕에 갔더니 이렇게 이제 평상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저 탕 안에서 누가 나오는데 젊은 애가 몸무게가 한 150kg 나가더라고요. 엄청나요. 근데 여기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전부 그냥 용이야, 용. 막 이런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쓱 앞에 오더니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목련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누가 있나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러나 보니까 이 친구가 웬 할아버지가 머리는 허연데 눈은 청초롱한데 보니까 온통 칼자국이거든.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전설의 칼잡이구나.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여름 되면 웬만큼 수영장 가도 뭐 인사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칼잡이 할아버지 같구나. 뭐. 그런 면에서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 샤워할 때 보면 좀 불쌍해요. 이게 막 그냥 온통 막 여기저기 막 칼자국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견디니까 오늘날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매사에 웃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삼성병원 가야 돼요. 왜냐하면 4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검진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면 의사 만나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가서 의사가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4개월 후에 날짜 잡아서 다시 검진하세요. 그러면 저는 4개월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나는 4개월 단위로 산다. 그래서 의사가 4개월 좋다고 그러면 삽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의사가 췌장암이 왔는데 지금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스위스 산속에 가가지고 채식하고 명상하는 걸로 자기가 치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실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 미국의 어떤 시인이 쓴 시집을 보고 그 문구에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스태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If I had my life to live over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저는 그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낭비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아닐 말로 지금 들어가면서도 지금 이제 집이 수원이니까 지하철 타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하철 안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음악 듣나요? 아니에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태리어 사전 뒤져가면서 이태리어 공부할 거예요. 지금도 이태리어 공부해요. 왜? 막 너무너무 아까워. 예전에 조금만 더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태리어 공부 더 열심히 할 텐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래요. 뭐 이렇게 보면 무슨 소리야. 집에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이태리 그 사전 그 앱에서 나온 이태리어 발음 막 따라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앞에 남겨진 시간이, 남겨진 인생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람들이 소위 그 만들어 놓은 피자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그걸 더 진지하게 알려면 그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를 해야 그 피자 만드는 안에 녹아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일례로 어떤 외국인이 한국의 설렁탕을 만들겠다 하는데 한국말을 모르면서 자기가 백날 그 연구해봐야 진짜 맛있는 설렁탕이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혹시나 기회가 닿아서 피자를 또 만든다면 이태리 사람들의 그런 수천 년의 역사를 그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이태리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찾고 안 되면 금방 잊어먹어 자꾸. 단어가 옛날 같으면 한 번 외우면 금방 쏙 들어와 있는데 여기 조금만 있으면 또 나가버려요.
하여간 지하철 안에서도 이태리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올리신 거 보니까 당근 케이크를 만드시고 베이커리 제빵을 하시는 모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제빵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눈길이 가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서 계기가 돼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하시는 일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지지스 컵케이크인데 그건 사실은 2014년에 미국에 가서 지지스 사람들하고 만나서 100% 지지스 투자를 받아서 국내에 와서 사업을 런칭을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 미국 본사가 제3의 회사한테 M&A 돼가지고 가는 바람에 결국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바람에 그 브랜드와 레시피는 그대로 쓰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지스 컵케이크에 그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것도 또 이 케이크 믹스하는 거니까, 믹스하고 그 밀가루를 다루는 거니까 매일매일 제가 그걸 해요. 직접 하면서 소위 그 밀가루의 그 감을 터치하면서 그 느낌 같은 걸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이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토스트라는 아이템으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태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 선택은 가장 내가 후회스러운 선택이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고 있는 후배들한테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신지와 지금 혹시 갖고 계신 좌우명이 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평소에 좌우명이 아니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좌우명을 뭐로 할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없지만, 저는 매 순간순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미쳐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확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컵케이크를 만든다, 예? 뭐 당근 케이크를 만든다 그러면 온통 생각은 거기밖에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매일 생각이, 이거 당근 같은 양인데 당근을 조금 더 넣을까, 호두를 조금 더 넣을까, 온도를 5도 올릴까, 10도 올릴까, 내릴까, 뭐 이거에 대한 온통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매 순간순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게 결국은 제 좌우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3, 제4 젊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위 말해서 사막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를 봤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경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면서 지금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어느 날 갑자기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그냥 경양각지에서 전부 프랜차이즈가 되겠다고 몰려들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매뉴얼이 생길 때까지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되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재앙이 된다. 그런 매뉴얼을 하루하루 쌓아가는데 온통 거기에다만 신경을 써야지.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젊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낙타 끌고 가다가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 접한 게 책에서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책에 써있는 내용이, 아직도 나에겐 할 일이 남아있다.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베품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한다. 누군가 한 사람에도 성신재가 내 롤모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감히 내 인생을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성신재 선생님은 생각하시기에 성공하셨습니까? 요즘 들어서 그런 젊은 분들이 불쑥불쑥 많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느라고 하면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나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 보면 문 열고 들어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본 사람이.
가급적이면 연락을 해주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요즘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 어려워서 뭐 하여간 한마디라도 더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이제 방송에 나온 그걸 보고 와서 그렇게 이제 뭐 멘토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해줘요. 해주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워낙에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제 꿈은 거기서 이제 생긴 꿈은 이거 낮에 빵 열심히 만들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시간이 되면 저 배낭 들쳐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 자리 찾아가서 뭐 강연료 얼마 받든지 관계없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다. 왜? 둘러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텔레비전에 많이 얼굴 비치고 말 잘하시는 분들 막 나와서 뭐 하여간 뭐 교수님들처럼 얘기하고 목사님처럼 얘기하고 스님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감동은 안 오는 그런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은 그렇게 못할지언정 소위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경험은 누구보다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그냥 잘못돼서 길가에서 뭐 생을 마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인생이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약간 괴리감이 느끼는 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는 이제 그 대표님 때는 뭐 거의 드문 그런 학벌이고 그 실력이신데 현재 그 국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브랜드 또 글로벌 경영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말할 수 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은 뭐 장점도 많고 훈련도 많지만은 이제 좀 그 대표님들 어떤 인식과 좀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경험해봤지만 네가 잘났으면 내 밑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좀 있는 것도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결국 다 직원이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가 회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이상 회사에 이제 있는 직원들은 결국 다 비즈니스맨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게 그 현재 그 국내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또 우리 직원들 비즈니스한 직원들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는 엄청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그러니까 이 고시성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 이렇게 해서 100번 떨어졌다는 그런 그 말보다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는 그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 성공하신 그 키워드, 그 단어, 그게 궁금합니다. 최근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도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요즘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을 끌어서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상생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역지사지하면 다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분명히 프랜차이즈오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프랜차이즈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신기루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세우는 회사가 그냥 벌떼같이 모여드네.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대박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맹점 하러 오시는 분들의 여러 입장을 살필 그런 그 기반이 안 돼 있어요. 다 그죠? 머리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생각하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으면 이거 내가 내는 돈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서로 이 소위 아구가 안 맞으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정부 당국에서도 너무 탁상공론으로 그렇게 프랜차이즈법을 개정한다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결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보다 더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막 그 얘기가 나오길래 은연중에 프랜차이즈 갑질 뭐 해가지고 말썽이 나길래 아 그러면 나한테도 와가지고 뭐 좀 어떻게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써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꼰대가 돼가지고 아예 얘기가 안 통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안 불러주는데 어디서 갈 거예요. 그러다 그 대신 저한테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자꾸 제가 여기저기 가서 한마디씩은 해요. 자꾸. 그게 이제 저변이 이제 넓혀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생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70이에요. 아, 이제 와서 아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구나. 짧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부산에 있는 시인 장태규 씨가 쓴 것도 그렇고 존 도미니크 법이라는 불란서 문필가가 쓴 말도 똑같아요. 맥락이.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왜? 그 불란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에 고여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당신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부산에 있는 장태규 시인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아주 사소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점점 죽어가요. 내가 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병동에 있는데 옆 병동에 앉은 사람이 나보다 20살 아래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와이프가 자리를 비웠어요. 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확 맥혀와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집사람도 모르는데 제가 루게릭병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앞으로 6개월 후면 못 일어날 겁니다. 점점 굳어가니까. 그런 사람을 앞에서 대하면서 야, 이거 내가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할 수 있는 말이 힘내시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하고 손을 잡아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명 깊었던 그 저희 마지막 2017년의 포럼이고요. 2016년 1월 20일 날 시작했던 포럼이 지금 이제 다음 달 1월 20일로 2주년이 돼요. 그리고 포럼 횟수로 오늘 회차가 혹시 아시나요? 오늘 회차는 41회차고요. 이제 1월 22일 날 제주도 특별 포럼을 하면 2주년 특별 포럼을 하면 제주도 특별 포럼을 하면 42회차로 시즌 2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팬텀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2기를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11회차 강연 직무별로 선발되신 좋은 고수분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가면은 안 쓰고, 예. 가면은 좀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예, 영상 어제 그 지난주에 찍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저희 내부 회원들 중심으로 이제 11회차 아카데미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시즌 3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2를 거의 마무리하는 2017년 거의 마지막 포럼이어서 너무 감명이 깊었고요. 그 광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20일 날은 저희가 사은회를 합니다. 여기 회원 중에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 말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오는 그런 사은회고요. 후원사분들, 대표님들, 저희가 포럼에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다 후원사들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후원사분들 중심으로 활동 열심히 한 회원분들 중심으로 한 50여 명 규모로 역시나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많이 하시는 거 구경하시고요. 열심히 활동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제주 특별 포럼 지금 현재 한 25명, 30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가 50명 이상이었거든요. 아직 홍보한 지 3,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찰 것 같은데, 비용 혹시 보셨나요? 이 비용이 엄청나게 거의 실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게스트분들 거마비는 안 드려도 오는 비행기 값은 드려야 예의잖아요. 6명의 게스트 한 분 한 분 다 꼼꼼히 보시면 여기 오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포럼에 이런 여기 계신 분들 만나고 싶으셔서 정말 유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실 분들을 6분이나 비행기 보내서 오게 됐거든요. 1월 20일, 21일. 21일은 어메이징 레이스 제주편. 여행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페북에도 이제 좀 더 페북에 좀 정식 회원들 말고 좀 더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요. 제주도에서 또 오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회원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 포럼 꼭 신청해 주시고요. 예, 각종 할인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포럼 홍보까지 안내까지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사실 성신재 대표님이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부 때 저희 학교 와서 강연을 하셨어요. 성신재 피자로. 예, 그때 성시경이 집안에서 제일 공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고대 갔구나. 삼수한 거를 가족이 되게 힘들어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얼핏 들은 그 기억만 나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피자에서 일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신재 피자 대표님을 그때 학부 때 만난 인연으로 지금 10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좋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무료로 오셨어요. 예, 성신재 회장님은 저희 피자 알보레스 교육팀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렸어요. 저 모르게. 근데 아시겠지만 시간당 200만 원 이상을 받으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피자 업계 강의를 안 하시는데 지금 피자의 본거지인 알블로로 제가 오게 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회사는 안 오시는데 알블로 회사는 안 오시는데 어떻게 여기를 대치점에 와 있느냐. 여긴 직영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고, 예.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저희 디포 인덕션 후원 요거, 예. 일단 먼저 이거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 후원사신데 정말 중요하신 분한테만 이걸 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후원사분 대표님 기뻐하시라고 디포 인덕션을 저희 성신재 대표님께 거마빌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실 때는 근데 이거 지하철 타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나? 같은 방향 저기 없어요? 소원이죠? 예, 근데 저희가 또 그거 드리나요? 드려요? 아까 예. 나가실 때는 저희 알블로에서 원래는 강의하시면 돈은 안 드리지만 피자 드려요. 근데 그걸 왜 드리냐면 그 피자 저희 알블로 피자 PPL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메인 후원사니까 여기 드신 피자가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깨 피자. 어깨를 피고 먹어라 어깨 피자, 웃음을 펴라 웃음꽃 피자 뭐 이런 거 있었죠. 지금 드리는 피자는 꿈을 피자입니다. 그래서 성신재 회장님의 꿈이 이태리어 마스터, 그 꿈을 저희가 응원하면서 꿈을 피자 이렇게 드릴 거고요.
알블루 피자가 그 파파존스 피자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얼리셨다 한 조각씩 드시면 맛있는 그런 피자입니다. 그래서 꿈을 피자 이따 내려가실 때 드시고요. 오늘 너무 대표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가실 때 요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